여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게임. 최초의 컴퓨터 게임이었던 2인용 테니스 게임을 시작으로 퐁이라는 게임이 상용화되면서 게임은 본격적으로 인기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3D 게임과 시뮬레이션 게임이 등장해 단순 오락 기능만 할 뿐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집단지성으로 미해결 과학 문제를 풀기도 하고 어려운 기술을 손쉽게 습득하게 하며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까지도 이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짧지만 강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게임의 놀라운 힘. 오늘 과학 미래를 열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윤영서입니다. 한국인들의 여가 생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컴퓨터 게임이죠. 또한 스마트폰 지배로 접어들면서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러한 게임과 그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게임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이나 염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게임은 앞으로 우리에게 해가 아닌 이득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과거의 게임부터 미래의 게임까지 재미있는 게임 세상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아야 게임의 미래도 전망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컴퓨터 게임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쳐왔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컴퓨터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컴퓨터의 발전은 컴퓨터 게임의 발전을 도왔고 또한 컴퓨터 게임의 발전은 컴퓨터의 발전을 도와왔습니다. 세계 최초의 컴퓨터 게임은 1958년에 아이러니하게도 컴퓨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지우고 연구소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지루함을 달래고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미국 브룩헤이븐 연구소의 윌리엄 히긴보섬 교수는 아날로그 컴퓨터에 오실로스코프라는 모니터를 연결하여 테니스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이 게임의 이름은 테니스 포 투, 즉 2인용 테니스로 두 명이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답니다. 그 이후 게임을 대중화한 사람은 놀란 부시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레스토랑에서 게임기를 이용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탁구 게임에서 힌트를 얻어서 개발한 퐁이라는 게임이었죠. 퐁은 대단한 기술이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점과 섬 같은 추상적인 것으로 상호작용적인 재미있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이죠. 이 게임의 대히트로 인해 드디어 게임이 대중화되고 산업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의 게임까지 게임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을까요? 최초의 상용화 게임인 퐁의 성공 이후 보다 재미있는 게임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점과 선을 더 진짜같이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노력은 표현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죠. 우주선, 비행접시, 그리고 탱크를 표현하기까지 이르렀고 색깔 표현은 흑백에서 컬러로, 공간 표현은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온라인 기술을 접목시켜서 여러 사람이 한 서버에 동시에 접속하여 게임을 할 수 있는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즉 MMORPG까지 개발하게 됩니다. 이로써 온라인 게임을 세계 속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고 한국은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 대중화된 PC방, 그리고 스타크래프트와 리니지라는 게임도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온라인 게임도 처음부터 화려한 기법을 이용한 것은 아닙니다. 1994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된 온라인 게임인 당군의 땅은 점과 선만으로 그림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2년 후에는 그림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세계 최초의 그래픽을 표현한 온라인 게임을 한국에서 개발할 수 있게 되었죠. 그 게임이 바로 지금도 서비스되고 있는 넥슨의 바람의 나라입니다. 이러한 표현 기술 외에도 컴퓨터 게임의 대표적인 기술에는 처리 기술, 상호작용 기술도 있는데요. 그럼 이제 이 기술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표현 기술은 현실에 가까운 보다 진짜 같은 느낌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고, 처리 기술은 더 빠른 처리를, 상호작용 기술은 게임의 상대가 기계가 아니라 마치 사람 같다고 느낄 수 있도록 발전해 왔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살아있지 않은 캐릭터도 마치 사람과 같이 행동하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엑스박스 같은 게임기는 음성 인식 기능과 동작 인식 기술을 통해 기존의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한 입력보다는 목소리를 통한 명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플레이어의 동작을 인식하여 상호작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표현 기술의 대표적인 예로 그래픽 기술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는 캐릭터 모습과 동작이 좀 더 사람 같아 보이도록 발전해 왔고, 표현하기 어려운 물과 불, 빛의 표현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게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직접 하기 어려운 동작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인간이 하기 어려운 동작들도 손쉽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게임 그래픽은 단순한 선과 점의 표현에서 면의 표현, 그리고 3D 그래픽을 가능하게 했고, 최근에는 아바타에서 보았듯이 가상 캐릭터 기술까지 발전하였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현존하는 것들은 물론이고 가상 세계까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기술로는 동물의 털 표현이 실제와 같이 표현되는 기술, 즉 for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눈동자가 주변의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술, 즉 수정체 애니메이션 기술, 그리고 우람한 근육이 동작에 따라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기술, 머슬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기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의 캐릭터 기술은 영화에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베어울프라는 영화에서는 디지털 액터 기술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즉, 출연료가 높은 안젤리나 졸리 대신 초상권 허락만 받고 배우를 애니메이션으로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것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모션 캡처 기술, 퍼포먼스 캡처 기술, 사람의 감정까지 잡아내는 이모션 캡처 기술 등이 사용되죠. 또한 사운드는 현실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더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뿅뿅과 같은 전자음만이 사용되었지만 요즘은 유명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합니다. 또한 3D 돌비 음향까지 지원하는 게임도 있죠. 특히 1인칭 슈팅 게임에서 총소리는 매우 중요한데 입체적으로 어디로부터 날아오는지를 알게 해준 데까지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입체 음향 기술은 스피커 어레이 기술을 이용하는데요. 이는 여러 개 중의 스피커를 배치하여 입체 음향을 분산시키는 기술이죠. 즉, 3D 공간에서 여러 계층의 음향을 들을 수 있는 것으로 게임을 하는 동안 마치 내가 전장에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처리 기술도 살펴볼까요? 처리 기술은 아무리 거대한 데이터라도 더 빠르게 처리되어 PC나 핸드폰에서도 손쉽게 대형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상호작용 기술은 이제 모니터와 자판, 마우스뿐 아니라 입체 안경, 웨어러블, 즉 입을 수 있는 컴퓨터와 별도의 컨트롤러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직접 신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동작 인식을 통해 새로운 재미를 주는 체감형 게임,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게임, 3차원 입체 안경을 통해 가상현실을 느낄 수 있는 게임 등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죠. 체감형 게임이란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게임 플레이의 몸이 곧 인터페이스가 되어 게임을 하는 것인데요. 엑스박스 키네트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엑스박스 키넥트 기술은 3개의 동작인식 센서를 이용하는데요. 이를 통해 플레이어의 골격을 좌표값으로 인식하여 상호작용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과정은 첫째, 적외선 반사를 통한 플레이어 스캔, 둘째, 센서를 통한 플레이어와의 거리 인식, 셋째, 실시간 플레이어 동작 정보 인식, 넷째, 이를 게임에 반영한 것인데요. 값싼 장비를 이용하여 홈 엔터테인먼트 장비로 만들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게임에 이렇게 체계적인 과학기술이 사용됐고 과학과 함께 발전했다는 사실이 놀라우시죠? 앞으로도 게임과 과학의 발전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필수 불가결한 사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게임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기술의 발전 방향은 보다 더 새로운 형태의 재미를 위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게임은 어떤 모습일까요? 게임의 발전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망을 한다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긴 하지만 크게 보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3가지 게임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게임을 보면서 말씀드리죠. 이 게임은 3차원 입체 안경을 이용한 가상현실 게임인데요. 플레이어는 입체 안경을 쓰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개의 입체 안경을 통해 전해지는 게임 화면을 따라 게임을 하도록 되어 있죠. 물론 걷기를 너무 열심히 해서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면과 같은 안전장치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구글 글래스를 통한 가상현실 게임인데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구글 글래스를 이용한 게임은 아직 출시된 게임은 아닙니다. 다만 컴퓨터가 장착된 구글 글래스가 있다면 앞으로 이런 게임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상상력을 동원하여 가상으로 꾸며본 것이지요. 어쨌든 이런 게임이 가까운 미래에 나올 것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게임인데요. 현재 유비소프트에서 제작 중인 루즈라고 하는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스타크래프트처럼 실시간으로 대전하는데 실제 군대를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듯한 느낌을 최대한 강화한 것이죠. 또한 멀티터치 기능을 추가하여 두 손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술은 향후 군사 시뮬레이션 기술에서도 쓰여질 것이고 조만간 출시될 게임이라고 하니 참 놀랍죠? 하지만 지금 소개한 것들이 미래의 모든 게임 형태는 아닙니다. 미래의 게임은 바로 여러분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의 게임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까요? 최근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의 게임은 우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게임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될 텐데요. 그 예가 바로 Fold It이란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단백질 접힘 과정을 게임으로 표현한 3차원 퍼즐 게임으로 집단 지성을 이용하여 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만든 게임이죠. 게이머들은 보통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다양한 3D 게임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보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공간 추론 능력이 높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보통 게임이었던 그들이 점점 상상력이 발달되고 전 세계 수많은 게이머들과 상상력을 동원해 학계에서 10년이 넘도록 풀지 못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했습니다. 게이머들이 3주 만에 에이즈와 암 등의 생성에 관여하는 프로테아제 효소의 구조를 밝혀낸 것입니다. 이것은 게임의 경쟁과 재미를 이용하여 집단 지성을 이끌어낸 좋은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게임은 어려운 기술을 재미있게 배우기 위해서 사용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어려운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어렵다면 어떻게 배우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게임 방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에서는
우주에 대한 교육과 우주에서의 움직임에 대해 손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게임을 만들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을 이론적으로 가르치기란 너무 어렵겠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가상현실 기술입니다. 우주의 공간에 대해 배우고 우주선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우주에서의 임무에 대해 게임을 통해 가상으로 배워보는 것이죠. 또한 록 스미스라는 게임은 어려운 기타 반주 연습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게임을 이용하면 아무리 어려운 훈련이라도 보다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게 되겠죠. 또한 게임은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활용될 것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재활용품 수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기를 아예 게임기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존의 수거기보다 2배나 더 많이 수거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다 나은 세상을 재미있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의 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인데요. 그냥 단순한 재활용품 수거기가 아니라 상호작용, 순발력, 점수, 보상, 운 등의 게임적 요소를 활용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저 아케이드 게임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게임 요소를 활용한 것인데요. 재활용품 수거기에 불이 켜지는 곳에 재빠르게 빈병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가 있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도전 과제이죠. 따라서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이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성공에 따라 가상의 디지털 점수를 줍니다. 가상인데도 불구하고 이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재활용도 재밌게 하게 되죠. 이러한 재미있는 아이디어는 바로 게임을 게임이 아닌 분야에 활용해보자는 운동으로 게이미피케이션, 즉 게임화라고도 하는데요.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적 사고와 게임의 메커니즘을 게임이 아닌 분야에 활용하여 효과를 거두자는 움직임이자 마케팅 용어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참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 게임 기술이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이러한 게임 기술은 효과적으로 운동하게 하기, 재미있게 교육하기 등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답니다. 인간의 습관과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도 밝아지겠죠? 지금까지 미래의 게임에 대해 알아봤는데 재미있으셨나요? 사실 게임의 역사는 짧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컴퓨터 게임을 전망한다는 것은 역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 컴퓨터 게임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지, 미래의 게임은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주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그대로 구현시켜주는 게임 기술.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과학 미래를 열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